봐봐. 모의고사 시험 보거나 이러면 이런 질문들 있지. 네. 해석은 대충 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붕 뜨는 거. 네. 그런 거 종종 있지. 거기에 시간 다 잡아놓고. 그나마 시간 잡아먹어서 맞아 모르겠는데 풀 틀리고. 봐봐. 그거 왜 그러냐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영어 말고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래. 순수한 내 독해력. 독해라는 말이 글을 읽는다는 뜻이잖아. 그게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그게 부족한 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저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비유가 그건데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하다가 TV를 봐. TV를 켰는데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봐야 되겠으면 누가 나오는지 무슨 내용인지 뭐 대충 알고 들어가는 게 말고 그냥 TV를 틀었는데 드라마가 있어. 보다 보니까 멍하니 보고 있어.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제일 처음 하는 건 주인공을 알아야지. 걔가 잘생긴 애인지 못생긴 애인지 돈이 많은 애인지 돈이 없는 애인지. 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걔가 개그물 웃긴 장면 걔가 웃기든가 아니면 연애를 하든가 아니면 액션을 하든가 걔가 하는 게 저거일 거 아니야. 그래 전체적인 방향을 끌고 가는 걸 거 아니야. 걔 친구가 뭘 하든 걔 친구는 보통 웃기죠. 걔가 뭐 웃기든 복수를 하든 나쁜 놈이든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이 연애를 하고 있는지 저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그 주인공을 어떻게 알아? 배우가 주인공이구나. 보통은 알죠. 배우들은 보면 아니까. 성우가 나오면 성우가 주인공. 근데 가끔 아닌 거야. 너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 본 적 봤어? 그거 일부러 주인공들이 안 유명해. 지금은 유명해졌어요. 일부러 걔들이 안 유명한 애들로 저걸 짰어. 제작진이. 오히려 유명한 애들이 조연으로 투입시키고 안 유명한 애들이 주인공이었어. 지금 다 떴는데. 근데 걔가 주인공인지 알지. 왜? 몇 번 보면 계속 나오니까. 주인공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주인공인가 보다. 쟤는 별로 안 나오네. 이건 한번 그런 게 아니고 다마다 잘 안 나오네. 그럼 주인공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그래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붕 뜬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렇게 호응에 삽질하는 느낌으로 붕 떠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싶으면 뭔 거냐면 저게 안 되는 거 주인공. 그러니까 그래 주인공. 그래 중심 소재. 뭐에 관한 얘기인지 그걸 키워드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 보통 키워드로 불러요. 중심 소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파악이 안 된 거야. 뭐에 관한 걸 가냐 그러니까. 뭐가 자주 튀어나와? 자주 튀어나오는 말이 지금 이 세 개지. 사람들의 행동, 내부적 기질, 내부적 상황. 애들 사이의 관계를 알면 얘가 글이 해석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할 때 내부적 상황과 내부적 기질 중에서 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할 거다. 한 가지 대답은 단순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얘를 우선시한대. 단순해서. 반대로 외부적 상황은 뭐라고? Can be complex. 복잡하대. 그러면서 이렇게만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뭐야? 선생님은 왕과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서 이런 걸 자기 통제 같은 걸, 자기 훈련 같은 걸 키우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부모들인데 어떤 부모냐면 그들 자식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뽐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실은 걱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식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적 요소들은 지식을 필요하고 이런 거 등등 이건 상황적 지식, 상황적 요소, 상황 요소 얘기겠죠. 얘는 뭘 것 같아? 그리고
건네뛰었지만 내부적 원인 얘겠죠. 얘는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부적 원인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쉽다. 그러니까 엄격한 선생님은 성격이 그럴 거고,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는 아마 그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럴 거다.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느끼지? 얘가 성격 같은 거야. 얘가 외부의 상황, 즉 주변 상황.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 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가 그런 게 있겠지. 내가 사고를 치고 싶어. 내가 성격이 사이코패스야. 그럼 어떻게? 사고 치고 있는 거겠죠. 막 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경우가 하나 더 있지. 외부적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되게 불우하게 태어났어. 누가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았고 뭐 주변에 전부 다 우범지대고 내가 보고 배우는 건 막 범죄자들 밖에 그럼 어떻게 사람이 약간 삐뚤어지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참고로 왜 이렇게 잘하냐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거사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부적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의지, 성격 이런 거.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뭐냐면 상황, 주위 상황, 환경, 그러니까 금수저 이런 거지. 금수저가 공부 잘하는 게 쉽겠어. 뭐 흑수저 공부 잘하는 게 쉽겠어. 아무래도 금수저가 뭐 과일 붙여도 저거 잘 붙이고 그렇겠죠. 외부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부적 요인, 내부적 기준은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거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할 때 외부적 자기 성격 같은 걸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거 왜 그러냐면 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죠. 엄격성 행동 왜 엄격할까? 그걸 설명할 때 내부적인 그 사람 원래 성격이 이래. 쉽잖아.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들이 왜 저래? 그러면 자기 자식 사랑하고 쉽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깐깐하고 꼬장꼬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걸 좀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혹은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알고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즉,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올 건데 무슨 뉘앙스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얘가 중요하다고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있는 게 중요해. 그런 얘기 들어봤지? 빌 게이츠가 뚝하늘 태어났으면 뭐 하고 있을까? 용서 짓고 있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런 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때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있는데 외부적인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거 약간 예피셜 같은 건데 이거 고등학교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상대로 글 쓴 내용이지. 근데 학생들한테 네 행동은 아직 니네 미성년자라 네 행동 네 책임에 이 소리 잘 못해. 왜?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 못하는 거 네가 원래 멍청해서 그래. 그 얘기를 잘 못해.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해. 네가 공부 못하는 거 외부적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가 좀 더 노력해봐라. 뭐 이렇게 가고 싶어 해. 웬만하면 뉘앙스가. 그래서 이런 글 주제가 이거랑 이거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의 주제가 많아요. 이해되니 이제? 무슨 얘기지? 갈피를 못 잡냐? 21번 무슨 얘기야? 21번은요. 이거 아이들을 칭찬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애들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칭찬을? 성공은 노력으로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데 성적을 좋게 받아온 거를 칭찬하는 것보다 노력으로부터 성공이 오는 거다. 아무튼 성적은 예시죠. 네. 성과에 대한 예시죠. 네. 성과 자체를 칭찬하기보다는 걔가 기울인 노력, 애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칭찬을 하고 이런 얘기인데 네. 성과에서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데? 손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이게 쉽죠. 22번 무슨 내용이야? 이제 몸이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무슨 효과적인 시스템? 효과적인 소화 시스템? 아니요 기생충에 대항하는 그 면역 시스템. 면역 시스템. 네. 그래서 그것의 기능 같은 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정답이 4번? 이 몸매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준 이격인데 장점이라고? 면역 시스템 장점이 뭔데? 장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제가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는? 아니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는데? 그냥 특징에 대해서 특징은 뭔데 그러니까? 복잡하고 세균을 주로 이긴다. 감염을 따라간다? 감염을 따라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이 말이 안 되잖아. 약해진 면역 시스템은 뭔가 흐름과 관계가 없어요. 너 이거 보고 따라간다 이런 거지. 3번 해석. 그것 후에 그러니까 그것이 저거죠. 면역 시스템이 익으면 사람들이 질병 회복한다 그거죠. 네. 그러면 회복한 후에 면역 시스템은 기억한다. 분자 장비를 그게 뭔데? 그것이 면역 시스템이 발전시켰던 그 특정한 배틀을 위해 그리고
써놔.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따라오는, 다음에 오는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따르는 감염을 같은 종류의 기생충에 의해서 다음에 따르는 감염은 비트는 뭐죠? 비트가 때리다인데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준다. 이어진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뭔 말이야? 면역 시스템이 분자 장비를 기억해가지고 저 분자 장비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랑 싸우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후에 면역 시스템은 기억해 놓는다. 분자로 된 장비. 그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냈었던 분자로 된 장비. 이런 걸 항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들어냈었던 항체를 기억한다. 그 특정한 전투 저거랑 싸운 거죠. 배영균이랑 싸운 거죠. 네. 그때 그 배영균이랑 싸웠던 걸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냈던 항체 같은 걸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병영균이 침입한 그 다음번 감염 때는 다음번 감염은 쉽게 이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항체 가지고 기억해놓은 항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쉽게 물리친다. 쏘 되시죠? 엄청 빨리 물리쳐서 우리가 심지어 그 감염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이게 바이러스의 저거잖아. 백신의 원리잖아. 네. 그치? 신기하니? 처음 알았어요. 뭐가 신기하니 되게? 내가 없는 말 만들어낸 거 아니? 다시 해봐. 다시요? 그거 후에 면역 시스템은 기억한다. 항체를 그것이 만들어냈던 그런 특정한 팩트를 위해.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감염 같은 기생충의 종류에 의해 다음에 따라오는 감염은 이어진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요거에 관한 얘기예요. 백신 원리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대리지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해서 원스 일단 뭐만 하죠. 너가 어떤 별병에 걸리고 나면 라이프 디지 나 이거 모르겠고 얘가 홍역이에요. 그 수두라 그러나 이렇게 애들 한번 걸리는 거 요즘 백신 맞아서 이거 안 걸리죠. 그러니까 홍역이나 그리고 이거 요즘에는 안 죽는데 옛날에 되게 많이 죽었어. 이걸로. 요즘에는 그냥 살짝 빨리기만 하면 백신 다 맞아서 그런 거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평균 수명이 40대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죽어서 그래. 유아 사망률이 그때도 한 15살 넘으면 잘 안 죽어. 물론 지금도 빨리 죽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때는 황갑천처럼 되게 신기한 사람이 아니야. 그때도 어른들은 60대는 그나마 조금 있었어. 근데 평균 수명이 40,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40대에서 전부 죽는 건 아니야. 근데 평균 수명이 40대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죽으니까. 10대, 10살 되기 전에 가장 걸릴 때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홍역이나 아니면 수두와 같은 질병에 네가 한번 걸리고 나면 너는 이러면 몸할 가능성이 적다죠. 그건 다시 그러니까 그 병들을 다시 얻을 가능성이 적다. 백신의 원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백신의 원리. 그 면역 체계가 뭐 병에 다시 안 걸리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재밌지 않니? 누가 물어보는데 쌤 이렇게 영어 잘해요?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
막 읽었지. 아 그때 우리 때는 영어를 중1 때부터 가르쳤거든.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어. 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조그만한 제크와 콩나물 이렇게 적혀있는 조그만한 영어 책이 있어. 그걸 사줘줬어. 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봤지. 우리 정치하는 영어 잘하고 있던데. 뭔 내용이야? 이거요. 이거 그 어떤 미국 심리학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60살이 되라고 거의 안 중요하다고. 얘가 60살이든 70살이든 안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뭐냐고. 주제를 얘기하라고. 네. 그 체온과 시간 지남의 관계. 그건데 네. 아내가 어쨌대? 아내가요. 38도일 때는 60초를 45초. 뒤에 나오죠.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1부터 쭉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에 관심에서 그는 부탁했다. 그의 아내에게 60까지 숫자를 셀 것을 각각의 카운트와 함께 일치하는 그녀가 느꼈던 것에 대해 뭐죠? 원 세컨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뭐가 주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주어는 없거든. 응? 진짜 뭐예요? 55세컨드가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제이는 소녀이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에 이런 형태가 종종 나오죠. 이런 형태 어떻게 나와? 선행사가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관계 대명사 있으면 그게 똑같은 거 두 개 찾아서 하나를 관계 대명사로 바꾸고 이어붙이는 거. 네. 똑같은 그 두 단어가 여기에 있을 때요. 종속절에 주어가 선행사일 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종속절에 주어가 빠져나가서 얘가 됐지. 주절은 종속절에 주어 빠져나가서 여기 됐고 종속절에 동사 남아있고 나머지 남아있고. 그럼 이 형태가 돼요. 그럼 해석을 방금 네가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후 위치 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야 돼. 그녀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생각하기에 일촉인 것.
그리고 얘는 with 명사 ing 그리고 얘가 뭐뭐와 일치하다. 재밌지 않나? 나 얘기하는 거 재밌을까? 우리 도 재밌었는데. 진짜 말까? 정신 차려볼 때 난 영어는 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생각을 안 해봤어. 왜 없지?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심으로 그녀는 요청했다. 그녀의 와이프한테 60까지 세달라고. 그리고 각각의 셈을 위드 명사 아니면 얘가 이거 하면서지.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세는 숫자를 일치시키면서 그녀가 생각하기에 1초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녀 자기 생각에 1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일치시키면서 60초를 세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에 1초에 생각하는 것만큼 세서 60초를 세라고. 자기는 뭐 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녀의 체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 안 돼도 밑에 나와서 답은 맞추기 쉽죠. 네. 마지막 무슨 내용이야 이거? 이게 그 기억력에 관한 건데요. 예시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랑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억력 뭐? 다시 보니 기억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명 인사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떠오르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봐봐. 얘. 내가 방금 이름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다. 네가 맞하게 된다면 이것들 얘네 이름 어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다음 몇 분 안에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기억할 것이다. 네가 그것들 이 이름들을 어디서 만들지.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고 좀 이따 하면 알겠죠. 네. 넌 알 것이다. 그리고 알 것이다. 잠시 동안. 네. 이것들은 마이너 셀러브리티. 셀럽이 스타지. 덜 유명한 스타. 작은 유명한 스타. 그러니까 나누기를 유명한 셀럽, 안 셀럽이 아니라 큰 셀럽, 작은 셀럽, 안 유명한 사람.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들은 방금 만들었잖아. 마이너 셀럽도 아닌 거지. 네. 하지만 여기까지 알겠죠? 이거 방금 인터넷고 몇 분 안에 얘네 몇 분이 동안 이거 어디서 만든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얘네는 마이너 셀럽도 아니다. 왜? 방금 만들려고 말이야. 왜? 하지만 가정해보자. 지금으로부터 며칠 후에 네가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여주는 거지. 뭘 보여주냐면 긴 리스트의 이름들을, 그러니까 이름 엄청 많이 보여준다고 가정해보자. 마이너 셀럽들, 그러니까 덜 유명한 애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그 긴 리스트의 마이너 셀럽 몇 명이랑 새로운 이름들, 사람들의 새로운 이름들. 자, you have never heard of.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름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긴 리스트에 있는데 거기 마이너 셀럽도 들어있고 그 완전히 낯선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보자. 너의 일은 뭐 하는 거다? 체크하는 거다. 셀럽들의 모든 이름을 체크하는 거다. 그럼 뭐야? 여기 읽어보자. 아, 얘 셀럽이네. 얘 셀럽이네.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너가 얘를 identify A as B죠. 얘 어디냐면 맨 첫 이름이 얘예요. 얘를 잘 알려진 사람, 셀럽이라고 네가 밝힌, 그러니까 셀럽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 너가 알지 못하지. 네가 그의 이름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니까 영화 속, 스포츠 속, 혹은 정치인 속에서 어찌됐든 네가 그 이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도 할지라도 얘를 셀럽의 이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 얘는 심리학자인데 얘가 보여줬다. 이 기억 착각을 실험실 속에서. 이 기억 착각이 뭐야? 이 기억 착각이 어디 갔냐? 아까 그 이름을 셀럽의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요 현상을 실험실에서 보여줬다. 제목은 요거.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너가 어떻게 아는지. 왜너를 올라갈 수가 없어도 되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를 네가 어떻게 아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어떤 경우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너는 멘탈 파일, 마음속에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풍부한 정보, 많은 정보가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스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진짜 스타 누가 있을까? 너 닮은 나 닮은 정우성 이런 애들. 정우성 이런 애들이 대충 알죠? 이정재랑 친하다는 거. 그리고 개문자 산다는 것도 알죠? 나이 50 넘었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어떤다고 진짜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마이클 잭슨 그 있잖아 그 춤. 힐러리 정신이네요. 하지만 너는 파일이 없을 것이다. 정보에 파일이 없을 것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얘에 대해서. 만약 너가 마주쳤다면 그 이름을 며칠 안에 마주쳤다면. 자, 그러니까 뭘 착각하고 있는 거지? 처음 본 사람 아니까 자기가 처음 본 얘 이름을 데이비드 얘 이름을 작은 셀럽이라고
덜 유명한 셀럽을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큰 스타들은 머릿속에 정보가 많은데 작은 스타들은 왜 착각하겠어? 왜 데이비드 얘를 작은 셀럽을 착각할까? 작은 스타들은 정보가 들어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큰 셀럽들 여기다 있는 마이클 잭슨 우리가 얘기했던 정우성 이런 애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뭐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돌 모르지 뭐 정국 이런 애들 들어는 봤어. 근데 지나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오케이? 그런 애들을 뭐야? 마이너한 셀럽 애들은 그 구분 어떻게 한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조작해갖고 걔가 어떠한 익숙한 이름을 스타사에 껴놓으면 구분을 못한다. 그게 일루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가질 모든 것은 이거다. 어떤 감각이다. 익숙함의 감각이다. 그래서 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럼 얘 셀럽이겠지.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그렇지만 나한테 BTS면 오다가다 그냥 남자애들이 춤추는 거야. 왜? 잘못됐냐? 그냥 그거 오다가다 보니까 쟤 들어봤어. 많이 보냐? 오케이? 진짜. 이거 안 했다며. 14번. 뭔 내용이야? 그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행동했다고 막 좋은 이웃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이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이 뭐? 낯선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도 섣불리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네, 맞아요. 13번은 무슨 내용이야?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외로움이 연결과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니야. 중요한 말이 빠졌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보살펴줘라.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해줘라. 그래 일단 외로움이 들어가고 뭘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외로움 빠지고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설명을 해? 여기도 에러 나고 여기도 에러 나고. 네. 하여튼 계속 외로움 어쩌고 하잖아. 네. 외로움이 빠지고 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외로움 없애는 중요한 그 수단이 뭐래? 보살펴주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 규칙적으로 얘기하는 거, 돌봐주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네. 그걸